안녕하세요. 호기심 약사입니다. 그동안 소금물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 영상을 통해 알려왔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고 가장 많이 질문을 주신 것이 하루에 소금을 얼만큼 먹어야 하는지, 고혈압 환자도 먹어도 되는지였고요. 소금물을 드시고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셨는데 이에 대한 제 생각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소금의 양은 개인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소금 0.5g을 따뜻한 물에 타서 하루 한 번만 드셔도 두통이 생기거나 붓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매일 소금을 25g 정도를 챙겨 드시고 부종, 당뇨, 고혈압 등 많은 질환이 사라지거나 좋아졌다고 하시며 충분한 양을 드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영상을 보고 하루에 30g의 소금을 드셨는데 응급실에 갔다 왔다고 하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사람마다 소금을 드실 수 있는 양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씩 넣어 드시다가 점점 늘려 드시면 됩니다. 처음 소금을 드실 때에는 따뜻한 물 300ml 정도에 소금 0.5g을 타서 하루 2번 정도 드시라 말씀드리는데요. 이것도 힘드신 분은 하루 한 번으로 줄여서 시작해 보세요. 이렇게 1, 2주 정도 드셨는데 힘든 증상이 없으시다면 소금의 양을 1g으로 늘려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셔도 괜찮으셨다면 마시는 횟수도 소금의 양도 꾸준히 늘려 드시면 됩니다. 소금을 잘 못 드시는 분도 기간을 두고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드실 수 있는 양이 점점 늘어나요. 처음에는 0.5g씩 하루 2번 드시면 두통이 생겨서 며칠씩 힘들다는 분도 계셨는데요. 1회로 드시다 점점 횟수도 소금의 양도 천천히 늘려 드셨고요. 지금은 하루에 9g 정도의 소금을 나눠서 드시는데 이렇게 서서히 늘려서 드시는데 걸리는 기간은 1년 정도였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분도 계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드실 수 있는 분들은 혈어와 메마름증 개선이 빠른 편이고요. 소금에 과민하신 분들은 혈 부족이 빨리 채워지지 않아 질환의 개선이 느린 편이에요. 소금에 민감하다고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물은 1.5L 이상을 드시고요. 이 중 아침 공복에는 따뜻한 소금물을 꼭 챙겨 드세요. 물과 소금의 양을 정할 때에는 소변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소변 보는 횟수가 많다면 소금 양을 늘려보시고요. 소변의 색깔이 진하다면 물을 좀 더 드셔야 합니다. 소변이 탁하거나 거품이 나고 소변 보는 빈도가 잦다면 방광과 간에 열이 차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광과 간의 열을 빼주셔야 합니다. 이는 약사님들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 입이 자꾸 마르다면 소금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 물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소변 색깔과 소변 횟수를 보고 판단하셔야 하는데요. 소변도 자주 보고 소변 색깔도 맑다면 소금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고요. 소변이 진하다면 물을 넉넉히 드시되 소변 보는 횟수가 잦다면 소금과 물을 같이 챙겨 드시면 됩니다. 또 평상시 채소나 물을 많이 드시는 편이시라면 소금의 양을 좀 더 넉넉히 챙겨 드셔야 합니다. 개인의 식생활과 몸 상태가 모두 다른 만큼 본인이 스스로 소변과 몸에 나타난 증상을 관찰하시면서 물과 소금의 양을 점점 늘려가시면 됩니다.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소금물을 드시고 혈압이 상승하거나 붓기도 하고 두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도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소금의 양을 늘려가면서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신장 수치가 많이 나쁘신 분들은 칼륨이나 나트륨 배설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권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는 고혈압이더라도 몸의 반응을 보며 꾸준히 조금씩 소금의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혈압이 상승하는 듯 하지만 2-3달 정도 꾸준히 실천하면 혈관도 혈액도 깨끗해지기 때문에 혈압도 내려갑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런데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없으신 분들도 소금물을 드시면 두통이나 부종이 생기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혈어와 열증이 심하신 분들이에요.
혈화와 열증이 오랫동안 지속됐던 분들은 혈관도 메말라 탄력이 떨어집니다. 소금을 드시면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관이 잘 확장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편두통이 생기기도 하고요. 심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심열이 가득 찬 분들은 혈액량이 늘어나면 이를 심장에서 감당하지 못합니다. 심장의 힘은 약한데 더 많은 혈액을 밀어내야 하기 때문에 가슴이 빨리 뜁니다. 이런 분들은 심열을 꺼주고 코큐텐 같은 심장 영양제와 함께 소금물을 드시면 됩니다. 소금물을 드시고 부종이 좋아졌다는 분들도 많지만 부종이 더 심해졌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부종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분들은 림프순환이 안 되고 수별이 넘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림프순환제가 필요하기도 하고 수별을 같이 빼줘야 합니다. 위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소금물을 드셔야 하고요. 소금물을 드시고 속이 쓰리거나 울렁거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물을 드시고 울렁거린다는 분들은 평상시 소화도 잘 안 되고 간열도 심한 분들이에요. 역시 소금물이 꼭 필요합니다. 사실 소금물을 드시고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소금물이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만큼 오랜 기간 메말라 있었다는 것이고요. 진액과 혈액이 심하게 말라버린 분일수록 이를 채우는 데에도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소금을 먹고 더 힘들다면 내 몸이 망가져 있다는 것이고요. 몸이 적응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1년 이상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몸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한 달 해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만큼 병증이 깊기 때문에 빨리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금물만 잘 챙겨 드셔도 좋아지는 증상이 정말 많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